네, 저는 곤지암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남편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그냥 평범하게 남편을 도와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는지 저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한다거나 해서 하게 된 건 아니고, 사실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까지 그냥 현실에 굉장히 만족해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당장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거, 뒷일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특별하게 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가서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꿈도 없었고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돼서 원서를 써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나름 막상 이제 원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고 싶은가를 또 당장 닥쳐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를 쓰게 해달라고 했어요. 처음 들으셨죠?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야, 너 그거 하려면 네 종아리부터 발목까지가 허벅지부터 발목까지는 돼야 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포기하고 그러면 어디를 갈까? 이제 공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지방대 쪽에서 학교를 몇 개를 추천을 해주시는데 여자들이 많은 과는 또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여중 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많은 그런 과를 선택을 해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또 이건 나의 길이 아닌 거예요. 여기 졸업해봐야 비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그만뒀어요. 휴학을 하고 한 2년 정도 또 재밌게 놀다가 이건 또 아니고 4년제 대학은 아무래도 졸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대학을 갔고요. 그렇게 해서 6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꿈이 생겨요. 웨딩드레스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겨서 디자인 학원을 다녀야겠다. 그런데 졸업을 했으니까 돈은 좀 벌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면서 학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없을까? 그런데 마침 주변에 구몬학습 교사로 일하는 언니가 있어서 그분의 추천을 받고 제가 학습지 교사가 돼요. 들어가서 굉장히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신입 교사 교육 받아야 되고 수업 나갈 준비해야 되고 채점해야 되고 너무나 바쁜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렇게는 학원을 다니기는커녕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꿈은 또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데 열정을 좀 불살라 보자. 그래서 밤에 다닐 수 있는 학원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되게 이태리에서 의상 공부를 한 선생님을 찾아서 밤에 한 10시, 11시에 일을 끝내고 그 학원을 가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그렇게 11시, 12시에 가서 늦게는 아침에 해 뜨는 걸 보고 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6개월을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저도 대단하고 그 선생님도 참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6개월을 딱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생각을 해요.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이건 천이 아깝다. 비싼 천 사다가 바느질도 엉망이고 그래서 저는 또 바로 포기를 합니다. 굉장히 현실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돌아온 이 구몬교사라는 생활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밤에 그렇게 다니죠. 또 학원 안 가는 시간은 또 굉장히 재밌게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구몬교사로서 너무 엉망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구몬교사는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굉장히 영업적인 부분이 강해요. 그러니까 매달 플러스 마이너스 그만두는 아이와 새로 시작하는 아이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번 달은 빨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굉장히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곳이 그 학습지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3D 업종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1년 차에서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근데 저도 그만둘 법도 한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한번 해볼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만두는 아이와 이제 시작하는 아이를 해서 매달 등수를 매겨요. 그래서 전국에서
플러스가 높은 사람을 10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시상을 해요. 그리고 회장님과 간담회를 하고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점수를 줘요. 그 점수들을 모아서 어떤 아메이의 다이아몬드처럼 이런 등급을 매겨요. 챌린지, 실버, 골드, 에이스. 그리고 또 뭘로 평가하냐면 아이들을 수학을 우수회원을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수록 또 점수가 올라가요. 우수회원을 많이 만든 그 우수회원이라는 게 자기 학년보다 2단계 앞선, 그러니까 3학년이면 5학년 수학을 푸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 구몬교사를 잘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우수회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들 구몬 수학 교재를 다 풀기 시작해요. 구몬 수학은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수학까지 있거든요. 그동안에 한 번도 풀지 않았던 교재를 엄청나게 열심히 풉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구몬 수학의 비밀을 찾아요. 원래 구몬 수학의 비밀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알지 못해요. 그걸 찾고 우수회원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전단지를 뿌려서 제가 홍보를 해요. 그리고 제가 신입 때 어느 정도였냐면 새로운 지역의 수진동 그 지역의 아이들이 가르쳤는데 너무 소문이 나쁜 거죠. 맨날 수업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수업하다가 졸기도 하고 학생이 졸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졸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져서 문의도 들어오지 않고 마이너스를 계속 연속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여기서는 도저히 네가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지역을 바꾸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좀 약간 외곽의 군인 아파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잘해보자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쉬는 날 이렇게 테이블 차려놓고 선물도 주면서 영업도 해요. 선물 주면서 이번에 시작하면 선물 줍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주세요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고 아이들 수업도 굉장히 신경 써서 열심히 풀리고 또 아이들이 밀리면 안 되거든요. 밀리면 또 끊잖아요. 우유 많이 쌓여있으면 끊잖아요. 그래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할 때까지 또 찾아가고 전화해서 풀리고 하다 보니까 밀리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수학 실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어떤 아이를 나한테 데려와도 모든 아이를 우수회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우수회원을 제가 키워내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시상도 계속 되게 많이 받아서 제가 구몬교사를 10년 이제 했는데 한 중간쯤에 그 챌린지, 실버, 골드, 에이스 클럽에서 최단기로 2만 명 교사 중에 그 에이스 클럽의 에이스가 됩니다. 그 시상으로 금을 한 100돈 정도 받았고요. 한 10년 하면서 그 여행 상품권을 1,000만 원 이상 받고 일본 연수를 2번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많이 받고 굉장히 전단지에도 나오고 이 광고 촬영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되게 누리면서 너무너무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이 가르치면서 한 10시, 11시 집에 퇴근하는 길에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가슴이 막 뛰고 설레이고 이 성취감에 내가 뭔가 더 할 게 없을까? 나는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수업도 더 하고 싶고 아이들 회원도 더 많이 늘리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내 몸이 2개가 아닌 이상 더 이상 뭔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 아메이를 알았으면 한계 없이 일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또 과감하게 또 그만둬요. 그때가 이제 구몬학습 한 10년 차 됐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진 않았고요. 그때 마침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돼요. 그 남편이 저하고는 너무 다른, 저는 현실에 충실하다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데이트를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걷는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자, 삶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런 질문을 받아요. 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인데 그래서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인연이 될 거였는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남편이 그때 미국에서 비달사순을 이제 미용 학교를 다니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이제 미국 샵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샵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되게 특이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면서 제 두 번째 직업이 생깁니다. 미용실 원장님. 예. 미용사를 두고 남편이 미용사, 저는 원장님. 그래서 또 아주 거대한, 원대한 꿈을 꿔요. 앞으로 내가 미에가 랜드를 만들겠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성북동에 오픈을 했는데요. 성북동에 그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하면 좀 괜찮겠다. 미용실이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광고를 하지 않았고요. 간판이 없었고, 되게 뭐 성북동이 좀 잘 사는, 뭐 드라마에서 전화하면, 네, 성북동입니다. 그리고 전화 받는, 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되게 고급,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조그만 골목에 미용실을 아주 작게 차려요. 그랬는데 어떻게 소문이 돼서 미용실이 이제 미국에서 오던 손님들이 그냥 한 번씩 나와서 다녀갔는데 그 사람의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성북동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광고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한 번 다녀간 그 손님들의 입소문으로 굉장히 다양한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박용만 회장님이라고 미국이 아니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회장님, 당시 회장님이셨는데 박용만 회장님이 이제 두산그룹의 회장님이죠. 그분이 그 잡지사를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지에도 이제 내줘서 여기 나왔는데요. 성북동 작은 미용실, 미용실 파마 냄새가 나지 않고 빵 냄새가 나는 미용실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인터넷을 쳐보면 잘 몰라. 그런데 인터넷을 쳐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정재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예약을 할 때 그 시간을 싹 비워달라고, 다른 사람이 오지 않게 비워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대선에 나오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으로 미용실이 굉장히 잘 돼서 한 2주 정도 전에는 예약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돈은 잘 벌었는데 둘이서 있으면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5년을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바쁘게 말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보자. 그때 마침 부모님이 곤지암에서 이제 살고 계셨고 너희들이 이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늘 그러셨는데 저희도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서 곤지암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곤지암 이제 저희 집이에요. 예, 곤지암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성북동에 이렇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제 곤지암의 집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고요. 오는 분들이 하나같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빵을 또 잘 만들어요. 저희 평소에 먹는 식단이거든요. 이렇게 먹는데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시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고 뭐 빵을 만들어서 제가 선물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시면 아니 여기다가 그냥 카페를 차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사실 저는 경력 단절로 10년 이상을 지내다 보니까 남편을 도와서 하는 일이 손익분기를 따지면 훨씬 이득이에요. 제가 어딘가를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런데 남편을 조금은 부러워했어요. 당신은 굉장히 성취감 있는 일을 하잖아.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그런 일을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페를 하라고 하면 그래 맞아. 빵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집도 카페하기 딱 좋은데 주차장도 넓고 카페를 하면 어떨까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계속 여기 매여 있어야 되고 내가 너무 좋아서 만드는 빵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다가도 말고 결국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작년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가 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지. 지금 이렇게 편한데 그렇게 살자. 그래서 저희가 캠핑카를 주문해서
이제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노후에는 미용 봉사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내가 명품을 사 입는 것도 아니고 귀금속을 시골에서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면 딱 좋지.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던 중에 작년에 이제 박진주 사장님으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게 돼요. 전달받은 게 아니라 그냥 왔는데 갑자기 아메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할 때 혼수로 이 아메이 제품을 공기청정기, 퀸세트, 정수기를 다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란 것까지 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구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장바구니로.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 제품 좋다는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이제 박진주 사장님이 와서 제품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제가 그전에도 우리 물건 주문해주는 분한테 아니 아메이가 돈이 된다고? 지금도?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힘들게 아메이 사업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느닷없이 우리 또 사업 비즈니스 마인드가 굉장히 대단한 친구가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설마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제 가슴에 설레임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아메이를 정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 아메이를 다시 해서 이렇게 된다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이번 생에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부귀영화를 나도 누리고 싶은데 이 떼돈을 나도 벌고 싶은데 그냥 아니라고 안정이 아니라 안주하고 포기했던 그런 생활을 다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남편이 캠핑카를 타고 미용 봉사를 다니고 싶은 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미용실 컨설팅을 해주고 싶은 이 고급 식당이 아니고 골목 미용실을 하고 싶어하는 이 우리의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에게는 변수가 굉장히 많죠. 아주 이 변수를 통제하는 게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변수만 없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안정적이고 평안했던 게 딱히 큰일이 없이 그냥 너무나 조용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변수들을 겪으면서 어떤 변수들은 임기응변으로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통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큰 변수들이 생기면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 생기는데 그 변수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저희도 굉장히 큰 삶에서 변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 소방관 보이시나요? 소방관이 되게 조그맣죠? 저희 집에 저희가 땅이 미용실이 있고 부모님이 임대소득 사업자세요. 그래서 창고를 임대를 해주시고 집도 있고 그렇게 사시는데 저희 부모님 집에 불이 났어요. 창고에도. 엄청난 불이 났어요. 저 정도로 대단한 불이. 정말 그날 2년 전이었는데요. 양양 큰 산불이 나지 않았으면 아마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한순간에 하룻밤에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일어났던 이 건물을 다 태우셨어요. 전소. 집도 다 태우고요. 차도 다 타고요. 몸만 빠져나오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겪게 돼요. 아마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진짜 쓰러져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불인데 다행히 이제 그동안에 땅이 좀 애지중지하던 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한 10억 정도에 파셔서 다시 이 건물을 세워요. 저희가 그걸 팔았을 때 아니 그 돈으로 평생 그냥 조금씩 꺼내서 쓰면 되지 왜 그걸 또 건물을 지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달 돈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있는 돈을 쓰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자산소득의 가치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억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다시 짓고 집을 지어서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살고 계신데 그런 경제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헤쳐나가고 지금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정도 지어놓으니까 임대소득이 한 400만 원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자, 우리 이런 변수 말고 세계적으로 또 커다란 변수를 전 지구인이 다 겪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세계를 강타했죠. 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또 비슷한 일도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다들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만 지나면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일상을 어느 정도 찾았죠. 그런데 굉장히 그 데미지가 너무나 크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이 임대되어 있는 건물주가 굉장히 많이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 굉장히 집값이 올라가면서 집을 많이 샀는데 사지 못한 사람들은 집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거지가 된 느낌, 되게 돈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고, 또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고금리 시대가 됐죠. 엄청난. 저희 다 이자 때문에, 뭔가 이자가, 대출이 있으시면 전부 다 이자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고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은 또 한번 굉장히, 그래서 신조어가 생겨났대요. 벼락거지. 옛날엔 벼락 부자는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벼락거지만 남은 거죠. 자, 이런 큰 일을 겪으면서, 2020년은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학자들은 그 뒤에 돈 때문에 힘들 거라는 예견을 모두 다 경제학자들은 했었어요. 그게 현실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런 커다란 침체가 오면 옛날에는 바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면 예치금, 주식 살려고 예치금 넣는 예치금이 사상 최고로 올라간 시절이 있었어요. 코로나 직전, 그때.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반등이 있나요? 자, 지금은요, 침체는 급격해졌고 반등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5% 이상은 다시 반등해서 위기 속에 돈을 번 부자들은 더 많이 5% 생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일이 생겼죠. 대한민국 1%에 대한 작은 보고서라는 이제 자료인데 하위 20% 자산이 5만 원 늘 동안요. 상위 1% 사람들이 자산은 4억 이상이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 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난 거죠. 한 명의 부자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지가 돼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자, 이 소득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빈부의 격차는 엄청나게 심해지는데 유인이 될수록 70세 이상 가구주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이런 보고서가 있고요. 자, 예전에는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한 25세? 20세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하죠. 취직을 해서 정년이 한 60세 정도에 정년을 하고 7, 80세 정도 되면 80까지 사시면 참 오래 잘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80세는 거의 청년 아닌가요? 진짜? 그런데 지금은요, 30세가 돼도 어떻게 집에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당연한 취준생 너무 많죠. 그리고 50세가 돼서 직장인 흔들리는 사람, 이직하는 사람, 퇴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영업자가 잘 된다고 안심할 게 아닌 게 언제든지 폐업하게 될 위기에 우리는 서 있죠. 그리고 사는 건 100세, 120세, 지금 110세 보험까지 나왔어요. 저희가 70 정도 되면 캠핑카 타고 이렇게 싹 돌면서 봉사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30년 동안 캠핑카 타고 다녔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100세, 11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지금부터 5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보면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50인데 50년을 산다고 하면 저희 부부가 하루에 세 끼를 5,000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해볼게요. 꼴랑 5,000원짜리 밥만 먹고 산다고 하면요. 50년 동안요. 5억이 들어요. 5억이. 지금 5억도 없는데 앞으로 5억을 벌어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밥만 먹고 살진 않죠. 아이들도 늦게 나다 보니까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이전에는 어느 정도 지나면 부모한테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있었고요. 저희도 그래 땅도 있고 이제 집은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인데 그 아이한테 그래 물려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100살까지 살면요. 저희 애한테 70살에 물려줘야 돼요.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이렇게 생활 자금이 소득보다 훨씬 많아지는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득은 보통 다 직장이나 자영업에 이 두 가지에 95%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죠. 실제 우리나라 100세 이상의 한 5천 명 정도 재산 월 평균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소득이 얼마 있으세요? 라는 자료예요. 보시면 99%의 사람들은 100세 이상이니까 당연히 소득이 없겠죠. 그때 가서 일해서 버는 소득은 당연히 없을 거고, 자,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26명이 있어요. 자, 이들의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요? 다 자산의 유형의 소득이겠죠. 자, 그러면 이 자산 소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건 우리가 지금부터 많이 벌어서 만들면 돼요. 말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벌어서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을지 그건 각자 이제 점검해 보시면 될 문제고, 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노동소득은 월급이나 우리가 자영업을 한다거나 또 그게 부족해. 그래서 N잡러들 2잡, 3잡을 하는데 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죠. 또 노동소득으로 또 2잡을 다 하고 있는데요. 자, 다른 사람들은요, 그 자산소득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갖고 있냐. 건물 임대료를 받거나, 은행 이자를 받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거나, 이런 자산소득의 유형을 갖고 있어요. 이 배당금, 최근에 저희 손님 한 분이 배당금을 한 500만 원 정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배당금 500만 원 제가 배당금 한 50만 원 받아봤거든요. 주식이 한 2억 정도를 제가 몰빵해 갖고 한 50만 원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500만 원 받으려면 얼마를 사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기 정말 어려운 소득이고요. 저작권이나 연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절대 평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일인데, 자,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자, 이제 아메이를 저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이 아메이는 자본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 너무나 괜찮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 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한다고 치면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저 엊그저께도 딸이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한대요. 그거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가 잘 되면 팔로워가 많아서 소득이 생기면 이제 부모님이 되게 뿌듯해하고 하시는데, 똑같이 우리가 아메이를 한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인식의 장벽이라는 게 있죠. 근데 자본 없이 경험 없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게 사실 아메이인데, 이 아메이는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자본도 없이 경험도 없이 짜투리 시간에 왜 할 수 있냐? 이 두 창업자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신들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말 이 말로 치면 저는 이런 게 너무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게 부모도 아닌데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나한테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기회를 줘?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 창업 이념은 자유가족 희망보상. 이 두 창업자가 이 아메이 사업을 만들 때, 우리는 왜 아메이 사업을 하지? 이 아메이를 왜 할까? 우리는 이 아메이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가족과 행복하게 희망이 커지고 보상이 커지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아메이를 만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파트너라고 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들의 삶도 이렇게 자유가 커지고 가족과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고 보상이 커지게 해줘야 된다 해서 이 창업 인형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게 지금 60년 이상 역사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메이가 정말 어떤 걸까? 이 아메이는 예전에는 진짜 아메이가 물건을 팔거나 전달하거나, 저는 이게 치약 생필품 이런 거에서 정말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내가 치약을 팔아야 되고 화장품을 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이 아메이가 생필품인 게 저는 싫었어요. 그런데 이 아메이는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이 아메이가 진정한 때가 왔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여기도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 아메이 보면 되게 힘들었는데, 자, 이 아메이는요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정의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소비를 하죠. 매일매일 생필품을 사니까요. 그리고 그걸 SNS에 공유하고 SNS를 통해서 사게 돼요. 저는 엊그저께도 이제 그 강아지 생시 이런 걸 구독을 했는데요. 다 인스타를 통해서 구독을 했어요. 그리고 맛집을 찾아갔는데 인스타에서 누가 맛집을 얘기를 해서 그걸 캡처해서 거길 다녀왔어요. 그런데 내가 거길 다녀왔다고 해도 그 맛집을 올린 사람이 소득이 되진 않죠. 그냥 그 맛집이 사장님이 돈을 벌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저는 다시 후기를 올려요. 그렇지만 그게 저의 소득이 되진 않죠.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소비를 하는데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거죠. 광고만, 제가 검색만 해도 돈을 벌어가요. 그건 네이버나 인스타, 그런 대기업들은 우리의 소비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죠. 아메이 사업은 이런 대기업한테 그런 돈을 다 뺏기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소비를 공유해서 그걸 연결해서 그 마케팅 비용을 공평하게 우리가 나눠 갖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메이 플랫폼이 뭘까? 플랫폼 저도 엄청 많이 들어보고 책에도 많이 나오고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그 플랫폼이 뭔지 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이란 건 생산자 또는 이런 공급자, 그들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연결을 해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이 앱이나 인터넷 이런 공간을 통해서 중개수수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를 받는 그런 사업이 이 플랫폼 사업인데요. 자,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쇼핑 많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자, 제가 예를 들면 이제 호주산 제가 빵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빵을 배우고 밀가루는 어떤 거 쓰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밀가루 사는 링크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캡처해서 보내주죠. 그런데 요즘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딱 떠요. 공유를 누르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주면 제가 1% 캐시백을 받는데요. 너무 괜찮잖아요. 그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볼까? 다 공유해줘서 모든 걸? 자, 그런데 이 쿠팡은요, 5만 원밖에 안 줘요. 아무리 내가 많은 연결을 해도 5만 원밖에 안 줘요. 자, 이렇게 플랫폼 사업은 생산 유통업체를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건데, 이 아메이는 굉장히 다르죠. 이 아메이는요, 그 아메이는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하고 만드는 일을 해요. 그 연결은 누가 할까요? 연결은 바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케팅 비용을 우리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공유해서 연결한 만큼의 소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메이 회원을 이 개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동영상 잠깐 한번 볼게요. 72초. 알리바바가 할인 행사 광군주에서 매출 10억 위안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 10억 명. 페이스북 하루 이용자 수 8천만 장. 인스타그램에 하루 올라오는 사진 수 100만 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객실의 수. 천문학적인 수익은 물론 세계의 트렌드를 움직이는 기업들. 하지만 알리바바는 창고를 운영하지 않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수많은 객실 중 에어비앤비의 소유는 없다. 대신 그들은 플랫폼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플랫폼 안에서 소비하고 거래한다.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애플, 구글 등 거대 기업은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구축하며 열을 올리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이 시시각각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당신은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에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준비되어 있으세요? 이 플랫폼은 아주 흔하게 배달의 민족이나 에어비앤비나 우버 이런 이 소비자와 공급자와 이 소비자들을 연결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누가 많이 벌고 있죠? 이 플랫폼이 많이 벌고 있죠. 그럼 플랫폼은요, 이 공급자를 수없이 연결하면서요, 이 배달의 민족은 400만 개의 식당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소득의 유형을 받고 있죠, 소득을. 그런데 이 공급자는 어떨까요? 이 배달의 민족에 연결되어 있는 식당은요, 여전히 빵을 만들고 피자를 굽고 치킨을 튀겨야 되는 노동소득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개인 플랫폼이 되면서 자산소득의 유형이 소득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시작한 거고요. 자, 그러면 아메이는 어떤 회사인가? 저기 이 회사가 아메이 전경인데요. 기적의 1마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커졌고, 두 창업자가 자신의 집 두 채를 지어서 창고를 사무실로 쓰고 물류창고로 쓰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커진 회사입니다. 지금 500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요. 여기에 1급수 호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센트럴파크야? 1급수 물이 흐르고 멋져 호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미국 센트럴파크 안 가봤어요. 근데 어쨌든 저 제조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급수 물이 흐른다는 거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메이 진출국가인데 저 점들이 다 아메이 진출국가예요. 이 아메이는 생필품 회사죠. 우리나라 생필품은요, 생필품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요, 그 대기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LG 생활건강이나 애경이나 뭐 CJ,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장이 생필품은 다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130여 개국에 나가서 한 나라도 철수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뉴트리라이트. 이 아메이 사업이 개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한 가지를 정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요새 이 아메이 사업은 요즘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병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천근만근이야. 굉장히 피곤해. 먹어도 피곤하고, 뭔가 하루 종일 뭘 하면 굉장히 피곤해.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피곤하신 분. 네. 안 피곤하세요? 못 들으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 나는 어떤 질병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자, 그 손 드신 분들은요, 질병의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질병의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질병으로 가면 의료비로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각 세계적으로 하나의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게, 너무 그게 다 돈이잖아요. 질병에 걸리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헬스 앤 웰니스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전 단계에서 질병으로 가지 않고 그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뉴트리라이트가 이 아메이 사업에서 뉴트리라이트가 없다면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엄청난 시장이 커질 거예요. 이 빌 게이츠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게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과 치매 예방, 그리고 면역 항암,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판도를 바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뉴트리라이트에서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앞으로의 이 아메이 시장이 굉장히 비전이 큰 일이 일어날 거고요. 이 뉴트리라이트 건강식품은 이집트 지렁이가 땅을 파고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고, 그리고 95년 전에 한 번도 제초제나 화학비료를 주지 않는 땅을 골라서 세계에 5개의 농장을 가지고 있고요. 올빼미나 새를 훈련시켜서 벌레를 잡는, 새를
올빼미와 매를 훈련시켜서 새를 잡는 농법으로,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를 재배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기농 농장을 갖고 제조까지 하는 회사는 아메이 하는 군데밖에 없고요. 이 뉴트리라이트, 바르는 뉴트리션이라고 이 식물 영양소를 내재한 이 화장품, 아티스트리가 있고요. 세계 5대 명품 화장품이고 부산국제영화제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냄비 세트, 퀸 세트, 제가 15년 전에 결혼하면서 이 퀸 세트를 샀는데요. 다른 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고장이 안 나요. 정말 손잡이 하나도 고장이 안 나요. 이렇게 헐렁해지는 거 나사로 조금만 조이면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세트가 100만 원대인데 저는 정말 사람들한테 500만 원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 세트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먹으려고 유기농 재료를 사잖아요. 이 재료보다 중요한 게 도구라는 거. 제가 음식을 차려내면 맛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도구빨이라고. 엄청난 핀세트고요. 우리 이제 또 가장 전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호흡이나 소변이나 대변, 땀으로 2리터 정도의 물을 계속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의 물을 채워야 건강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어떤 물을 먹어야 되냐. 이 물은 우리 먹으면 28일 동안 우리 몸을, 혈액을 쭉 돌다가 28일 후에 나가요. 물론 바로 나가는 물도 있지만 그 정도 도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 선택할 때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이것도 결혼할 때 먹고 있어서 제가 아메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한테 이 정수기 물을 먹일 수 있어서 너무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40여 가지 인증을, 제가 어제도 정수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전 세계적으로 NS 인증을 받아서 140여 가지 유해물질을 거르는 정수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새로 나온 정수기가요, 80여 가지를 거른다고 엄청 대대적인 광고를 삼성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수기는 140여 가지를 거른다는 거. 공기청정기는요, 이거는 그냥 가전이 아니라 의료기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이 공기청정기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퍼스널 케어, 경피독, 피부를 통해 들어가는 독이 먹는 독보다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경피독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퍼스널 케어 있고요. 그리고 세제, 그 옛날에 1959년에 우리나라는 양잿물로 그릇 씻을 때 정말 미국에서 이 아메이에서 코코넛 오일을 24시간의 물로 생분해되는 세제를 만들었다는 거 정말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포원 프로젝트는요, 굉장히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찾아서 아메이의 기술력을 더해서 글로벌로 수출까지 하게 해주는 프로젝트예요. 자, 우리는 이 아메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소비를 누구나 하죠. 일반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아메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서 연결하고 고려해서 아메이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그 마케팅 소득을 나눠 갖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양치하고 샤워하고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빨래도 하고 하루 종일 생필품을 사용하죠. 자, 그걸 바꿔 쓰는 일이 바로 아메이예요. 자, 그리고 바꿔 쓰게 하는 일이 바로 아메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아메이 사업으로 어떻게 소득을 만드나. 자, 내가 이 아메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정확하게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하겠죠. 자, 이런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쓰는 사람도 있고 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럼 나도 같이 너와 같이 전달해 볼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메이 회원은 의무조항은 없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죠. 그냥 쿠팡 가입하듯이 아메이도 회원가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소비하면서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 만족 보증 제도가 있고요.
자, 이런 내가, 보너스,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아메이에서 1조 2천억을 매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 4천억을 보너스로 돌려준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어떤 구조로 돌려받을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가지 보너스의 유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첫 번째 1차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메이 제품을 쓰고 알렸어요. 자, 그러면 더블X를 하나 알렸다고 볼게요. 더블X가, 저기 옆에 PV라고 써 있는데, 이 PV, 이 카탈로그를 보시면, 제품이 있고, 제품 가격이 있고, PV가 있고, BV라는 게 있어요. 이 PV는, 내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포인트 볼륨을 BV라는 곳에 곱해서 내가 보너스를 받게 돼요. 자, 보통 BV는, 한 1.76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10만 PV를 사용했어요. 그럼 더블X는 89,000원인데 PV가 46,000 PV예요. 그럼 내가 더블X를 한 2개 샀다고 볼게요. 그래서 10만 PV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알렸어요. 자, 친구가 3만 PV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런 그림이 됐을 때 둘이 합치면 13만 PV가 되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지 않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20만 PV가 처음으로 됐을 때 우리는 3%의 보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20만 PV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소비자로 보너스는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한 명한테 알렸는데 그 친구가 혼자 살아. 그래서 3만 PV를 썼어요. 자,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 다른 사람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볼게요. 그러면 다 합치면 20만 PV가 되겠죠? 자, 그러면 20만 PV가 되면 내가 3%의 보너스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6,000원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6,000원이라고 볼게요. 실제 금액은 더 많게 되겠죠? 자, 이런 그림을 만들면 처음으로 내가 보너스를 받게 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으로 계산을 하면 10,000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제 친구가 저한테 알렸어요. 그래서, 네. 네. 필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도 하세요. 네. 네. 훌륭한 자세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있다고 볼게요. 자, 스폰서가 나한테 알렸어요. 나는 A와 B한테 알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너스를 갖나 해볼게요. 각각 다 20만 PV를 했기 때문에 3%씩의 보너스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메이는요, 나중에 시작한 사람의 보너스를 먼저 돌려주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20만 PV A, B에게 3%씩을 해서 6,000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요, 나로부터 오는 매출은 60만 PV라 6% 해서 36,000원을 받는데, 자, A, B에게 먼저 나눠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24,000원을 받게 되고요. 자, 일단 스폰서 그룹을 볼게요. 자, 스폰서가 없었으면 나도 없고 A와 B도 없겠죠. 그래서 아메이 회사 본사에서는 이 그룹을 내 스폰서 그룹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스폰서가 없었으면 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폰서의 매출을 인정을 하면 스폰서 매출까지 합치면 80만 PV가 되고요. 80만 PV도 아직은 6%의 보너스를 받게 돼요. 9%는 아직 안 됐죠. 120만 원이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 자, 나로부터 인한 매출을 빼주면요.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을 스폰서는 받게 되고 나는 24,000원을 받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잠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그림을 생각해 볼게요. 자, 연결되어 있는 다 뺐다고 줄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각각 스폰서가 나와 A와 B가 각각 아무 줄도 없어요. 그럼 다 누구나 다 3%에서 6,000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줄이 생기면서 각각의 금액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금액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구도예요. 자, 스폰서는 가장 매출이 많은 사람이죠. 지금 80만 매출. 그런데 나는 매출이 제일 많진 않지만 소득은 가장 많죠. 왜 그럴까요? 자, 나는 2명에게 알렸고 스폰서는 나 1명에게 알린 그 노력의 대가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굉장히 합리성인 거죠. 자, 그러면 내가 A한테 알려서 내가 지금 20만 PV를 해서 3%를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3%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A는요, 20만 PB를 혼자 썼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사기 위해서 3%, 5%, 아니, 3만 PB, 5만 PB 나눠서 같이 20만 PB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알리지만 이 사람 말고도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나가겠죠. 저 동그라미들처럼. 자, 그리고 나는 또 B한테도 내가 20%, 3%한 경험을 살려서 또 B를 도와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그림이 되고요. C한테도 나의 경험을 살려서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요. 3명의 3%를 만들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선물을 줍니다. 사업에 필요한 5만 원 정도 상당의 이런 키트를 선물로 주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사람의 구조를 만드는 게.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1950년대 뉴욕에서 심리학자가 한 실험이에요. 횡단보도를 다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손가락을 질을 해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하늘을 쳐다봐요. 어땠을까요? 신경 썼을까요? 신경 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세 사람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일 있나 하고 다 쳐다봐요. 이 세 사람의 힘, 이 심리학자가 세 사람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힘, 세 사람이 모이면 많은 사람을 바보로도 만들 수 있고요. 엄청 성장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 세 명의 힘이 엄청나다는 이 실험 결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만드는 이 구조를 처음으로 신경 써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발 자전거도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이 세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 사람이 20만 PB를 3%한 경험을 살려서 그들도 3% 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겠죠. 도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죠. 자, 그래서 A가 3%의 사람을 나와 똑같이 3명을 만들어서 9%가 돼요. 이 9%의 사람은 세 사람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도 이 세 사람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또 알려서 제품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나는 총 500만 PB가 되면서요. 15%가 되고 아메이의 처음 핀 브론즈 빌더가 되는 거예요. 브론즈 빌더가 되면 앞으로 초기 사업을 열심히 하세요라는 의미로 내가 원래 받는 보너스의 30%를 18개월 동안 그중에 12번을 더 주게 돼요. 그래서 평균이 한 100만 원 정도? 이 정도 소득을 받게 되고요. 자, 500만 PB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거냐? 공기청정기를 한 6대 사시면 돼요. 150만짜리 해서 6대. 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블 X를 한 100개 파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 물건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팔 수 있을까요? 잘 파는 사람도 한 번은 팔겠죠. 그런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또 팔아야 되는데, 다음 달에 또 더블 X 100개씩 팔아야 되는데, 잘 파는 사람들은요,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굉장히 소홀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3명의 사람을 찾아서 탄탄하게 만들어서 꾸준하게 가는 이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고 소극적이어도 가능한 일인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또 계속 사업을 하겠죠. 이 A, B, C도 계속 사업을 하겠죠. 자, 그래서 A와 B와 C를 다 브론즈 빌더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나의 소득은요, 1100만 이상이 되면서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게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이 7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땅이 있는 상태에서, 7억 정도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이 있는 상태에서 7억을 투자했더니 400만 원의 월세를 받는, 자, 그러한 자산 소득을 이 정도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런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소홀하더라도, 이런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놓으면 내가 조금 소홀하더라도 이 꾸준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내가 전달한 A가 그 아까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드는 이 1000만 PB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써요, 물건을. 아무것도 안 쓰고
이 아메이 사업이 좀 소홀했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A라는 사람은 열심히 하겠죠. 자, 나는 내가 사업을 제안한 나의 파트너의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일은 덜 바빠지고 덜 신경 써도 되는 일이 바로 아메이에요. 이 자영업자들은요, 저희가 미용실을 할 때 바쁘면 사람 직원도 하면 썼어요. 근데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일은 너무나 바빠지고요. 직원이 많아서 그 직원을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아메이는 이런 1000만 페미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이 성장할수록 그들은 각자 종업원이 아니라 각자의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각자의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인 거고요. 자, 이게 매달 증가하고 평생 나오고 상속된다면, 자, 이 신제품 하나 제가 정말 엄청난 비전을 느낀 게 이 아메이에 엄청난 화장품 세트가 하나 나왔어요. 자, 랩스가 하나 나오니까요. 제가 저하고 친구 2명이랑 3명이서 할 때랑 이런 네트워크를 제가 지금 형성해 놓고 했을 때랑 신제품이 하나 들어온다면 셋이서 쓸 수 있는 신제품을 셋이서 살 거 이런 네트워크 속에는 엄청난 많은 소비자가 있겠죠. 너도 사고 너도 사고 너도 사고 와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또 사고 그래서 이게 매달 가능하구나. 제가 예전에는 주식을 할 때는요 아침마다 주식 얼마 올랐나 이렇게 봤어요. 들여다봤어요. 아마 경험 다 있으실 텐데 올리면 좋고 떨어지면 속상하고 매일매일 아니 토요일은 왜 안 하지? 이러면서 그런데 요즘엔 제 로스맵을 봅니다. 이 안에 눈 뜨면 로스맵을 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생필품이 떨어져서 샴푸 사고 뭐 사고 저 사람 뭐 샀을까 내가 알지 못한 누군가가 저 밑에서 물건을 바꿔 쓰고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00만 매출을 하게 되면 월 평균 300에서 400 정도의 소득을 받는데요. 이 1000만 매출을 하게 되면 이제 독립된 사업가로 보고요. 이걸 한 번 하면 SP라는 핀을 받게 되고요. 이걸 3번 달성하면 GP. PT 6번 하면 PT가 되고요. 플래티늄. 자, 12번을 달성하면 파운더스 PT가 되는데 제가 작년 7월에 회원가입을 하고요. 8월, 9월부터 SP가 되면서 작년 8월에 파운더스 PT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며칠이죠? 12일. 제 월 소득이 한 4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이 12일인데 14일, 매달 14일 아메이에서 소득이 들어와요. 근데 정말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 이게 이틀 뒤면 이 파운더스 PT가 되면서 성취권에서 350만 원과 이 월급과 같이 해서 한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는. 자, 아니 우리가 어디서 이런 자산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2년 만에. 이게 제가 처음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박진주라는 친구는 엄청난 대단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쟤처럼 할 수 있을까? 쟤만 성공하는 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다이아몬드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조금 더디더라도 좀 천천히 가도 내 인생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이번 생을 한번 이뤄봐야 되겠다. 천천히 가더라도 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가긴 했는데 이런 소득이요. 지금 더 짜투리로 시간을 저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이 바쁘고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빡세게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더라도 4년, 5년 후에 내가 이런 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쵸?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견뎌서 좀 천천히 5년 후에 이런 소득을 얻는다고 그래도 이만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을 3명의 친구를 만들면 아까 탄탄한 3명의 구조 말씀드렸죠. 그 3사람이 나와 같이 1000만 매출을 하는 사람을 만들면 에메랄드가 되고요. 가난과 모아지는 핀이라고 얘기하는데 연봉 1억 이상을 받게 되고 이제 다음 후기년도까지 내년 8월까지는 저도 이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요. 제가 이 해외여행을 처음부터 이거 여행도 보내주는데 가족 다
그래서 여행이야 뭐 돈 주고 가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니까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한 번 가려고 하면요. 가는데 돈 써야 되죠. 그리고 일 안 하니까 돈 못 벌어서 또 나가죠. 정말 쉽지 않은 여행인데 제가 이 아메이를 통해서 내년에 이제 그 삿포로 여행을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가게 되고 우리가 가족만 가는 건 또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보는데 부모님과 내 가족을 부모님을 모시고 간 여행이라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여행인데 이 아메이를 통해서 내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갈 수 있고 또 다 이런 세 사람이 아니라 6명을 도와주면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가게 되고요. 이 6명의 인생을 바꿨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이상은 기립박수를 받는 이유를 저는 너무 잘나서 기립박수 받는 줄 알았거든요. 다이아몬드 되면. 그런데 6명의 사람과 그들의 가족의 인생을 바꿔줬다는 의미로 기립박수를 받게 되는 핀입니다. 해외여행을 1년에 2회 이상 가게 되고 다이아몬드부터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게 되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아메이에서 0.25%의 다이아몬드 매출을 고하게 되는 핀이고요.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토크쇼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사회자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토크를 해봤으니까 이 세계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들,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다면 이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 비전을 향해서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아메이를 하면서 그런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